내란 특검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바로 내일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질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상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사후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엄 사후문건에 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못된 보도죠.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내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나갑니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예. 다만 지난 1월 때처럼 직접 변론에 나설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심리는 남세진 영장정담 판사가 맡게 되는데요. 신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신문이 종료 후에 인치 장소라고 합니다. 인치 장소를 두고 뭐 검찰 내 뭐 공간이냐 아니면 서울구치소냐를 두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란 특검에서요 서울구치소가 될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심사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대기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차 때는요 김주민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뭐 소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피의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심사 결과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뭐 이게 결정적으로 무조건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뭐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 본인은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피의자 본인이 원래 그런 이제 최종 진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지난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직접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부가 됐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구속 그 여부에 이제 직접 진술 여부가 요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무조건 하고 안 하고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체포영장,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이 구속 요건이 충족이 돼야 발부가 되는 것이고 예. 그 구속 요건을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뭐 증거인멸 염려라든지 아니면 범죄의 중대성 소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만큼 예. 중요한 요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변호인이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겠죠. 예. 서울구치소로 인치된다는 거는 이공훈 변호사 이제 심사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되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제법 길 거란 예상도 있던데요. 그 심사 시간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중에는 나올 것 같진 않고요. 다음 날 새벽 중에 나올 가능성. 하루 넘겨가지고. 네, 하루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일단 실질심사 시작 시간 자체가 오후잖아요. 예.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처음 서는 게 아니죠. 이전에 서울 서부지법에 섰을 때도 변호인들도 이제 변론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40분간 구도 변론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아마 2시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 6시는 넘어서 전 끝날 것 같아요. 끝나게 되면 판사도 이제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이후에 이제 기록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정안의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날 새벽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서울구치소 내에 임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듣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1차 구속영장 발부 때 서부지법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세진 부장판사가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남세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차분한 성격의 판사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예.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하다고 하고요. 정치색이 옅고 또 재판만을 담당해 와서 법리에 밝은 정통 판사로 꼽히는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공훈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판사가 누구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실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나요?
사실 어떤 판사가 되느냐 또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영장 발부일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들 대부분 신중하고요. 대부분 꼼꼼하게 영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남 판사가 그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판사다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이 까다롭게 있거든요. 본다. 네, 예. 이 지난 3월에 20억 원대의 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던 이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했는데요. 이때도 역시나 구속의 필요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했던 이 대진현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을 했는데요. 이때도 이 구속의 사유 그리고 구속의 상당성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같이 공무원 사건에서도 영장 발부한 예가 있는데요. 이 현직 경찰 간부가 이 수억 원대의 이 금품을 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라면서 받았던 사건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라면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꼼꼼하게 보는 성격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찌됐든 사안별로 볼 수 있는 구속 사유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이건? 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도망할 우려 관련해서 법을 경시하는 사람이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수사받아야 될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사의 초반부에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이유로는 지금 구속시키지 않으면 다른 관련된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해서 수사 진척에 굉장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소명이 돼야만 현재 시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내란 특검만 나를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랄지 최상병 의혹 관련해서도 다 내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구속될 경우 피의자 방어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한다는 걸 강하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내란 특검이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지금 구속하지 않으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의 수사에도 다른 참고인들의 인적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영장 발부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변호사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체포영장 기각됐으니까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까? 네, 그런데 체포영장 기각과 구속영장 기각은 뭐 시기도 다르고 절차가 뭐 더 복잡하거나 이렇다기보다도 그 이후에 추가 혐의점들이 이제 그 추가가 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과연 이제 구속의 사유를 인정될 정도로 많이 소명이 됐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방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뭐 증인 회유라든지 이런 정황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혹은 비슷한 판결이랄까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